예, 진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898포인트로 1900선을 내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 반전에 현재 1.5포인트 정도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가며 19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경계 심리가 지속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3포인트 하락한 189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904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초만 해도 반등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대북 리스크 등 대외 악재로 인한 불안 심리가 지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에 이어서 횡보 움직임 보여주면서 19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0.2% 약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기관이 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3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현재 보험보다 증권 쪽의 매수가 더 크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관은 선물시장에서도 매수로 대응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역시 매수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의 매도는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700원 넘게 매도하면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달리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강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1.6포인트 오른 49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494포인트인 120일 이평선 저항에 부딪히면서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키우며 49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현재 0.3%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1시 구간과 별다른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고 기관만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이 9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68억 원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1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내림세로 방향을 틀면서 현재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3원 10전 하락한 115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장 초반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와 유럽의 재정 위기 우려 등 환율 상승을 부추겼는데요. 이주 이에 장중 1163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1160원대 레벨을 갖자 시장 참여자들은 차익실에 나선 데다가 월말을 앞두고 현재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쏟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식료품 매출이 급증하는 등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 유업이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양사가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상과 롯데칠성, 빙그레 모두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구매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밝히면서 전기차 관련주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CT&T가 6%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지컨트롤스와 PS텍이 5%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AD 모터스와 EMW 역시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구제역 의심 가축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장 백신 관련주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앙 백신이 12% 급등하고 있고요. 파루가 8%, 제일바이오가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유팜과 CTC 바이오 역시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갑작스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신종플루 관련주 역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녹십자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KPM테크가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KM과 크린앤사이언스가 1%,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대외 불안 요인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2부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SBS에서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 ICT부터 살펴볼까요? 7626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4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내려갑니다. 꼭 상담 좀 해주십시오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이 종목부터 출발을 좀 해보죠. 예.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안 좋은
안 좋다는 그런 이제 수급상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안 좋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미 좀 주가가 아직까지도 싼 영역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 좀 목표가에 도달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점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008년도, 2009년도 좀 적자를 기록해 왔는데 올해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인데,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 계속해서 제가 좀 비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올해에는 한 100억 원 정도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한 500억 원 정도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좀 주가가 아직까지도 많이 비싼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격적인 매수가 이렇게 지금 차트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종목은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기관의 수급이 돌아서는 시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될 만한 영역이 한 11,000원권대 미만의 가격권대에서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적정한 매도 타이밍은 11,000원 미만에서 1차적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손절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물론 이제 손절가까지 좀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일을 대비한 손절가를 잡아드리면 제가 좀 아래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8,0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포스코 ICT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뭐 계약을 따내긴 했지만 대부분의 계약을 포스코라는 이제 모회사에서 따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바로 빠져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를 하향 이탈할 경우에만 매도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 가능하겠습니다. 예,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지금의 가격대도 낮지는 않은 가격대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지의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1,000원을 빠져나오는 목표가 라인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가격대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거나 8,000원 지지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는 손절 처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지주회사입니다. LG가 들어와 있는데요. 3975님께서 LG를 84,000원에 비중이 꽤 많으시죠. 4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1.6% 정도 다시 반등을 하네요. 네, 예. 오늘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제 21이평선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라는 점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LG의 경우에는 LG화학, LG전자, LGU+의 지분을 한 30%씩 갖고 있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그동안 LG화학의 주가는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사인 LG의 주가는 이렇게 부진했던 것은 아무래도 LG전자의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휴대폰과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휴대폰이 굉장히 좀 스마트폰 부분에서 부진했었던 부분이 지주사인 LG의 주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최근에는 옵티머스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에 조금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주사인 LG의 주가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좀 괜찮은 소식,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은 구본무 회장이 7만 주 장내에서 매수했다라는 그런 공시가 오늘 떴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적 부분 말씀드리면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지난해보다 증가하지 않은 지난해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지만, 앞서서 뭐 구본무 회장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LG전자가 휴대폰 시장에 어떤 제품을 내놓았다라는 부분들, 기대감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면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랑 완전히 거꾸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반등을 해줄 때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하기 힘들었던 가격권대가 바로 제가 지금 선 그어드린 가격권대인 82,000원 좀 넘어가는 가격권대가 굉장히 돌파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요번에 이틀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아래쪽에 거래량도 좀 분출을 시키면서 이 가격권대를 한번 돌파를 해줬었는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쪽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 결국 이 가격권대 매물을 다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기관이 75,000원 부근에서 사서 85,000원에 팔려고 매수를 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가격
가격권대를 바닥으로 찍고 다시 한번 재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상승하다가 눌릴 만한 가격권대는 9만 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도 9만 원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때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실 필요 없이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너가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은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겠죠. LG가 오늘 1.6%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해드렸던 종목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새로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SKC가 들어와 있는데요. 48,8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는 분 계십니다. 2864님께서 보내주셨고 손절가와 또 앞으로 계속 보유도 가능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오지영 팀장님. 예. 네, 일단은 지금 조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본인만 손실이 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갖고 계시는 종목 자체가 시장이 회복되면 충분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을 한시름 좀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는 뭐 시장이 하락한 것과 또 한 가지는 호남석유가 폴리에틸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돌면서 이 부분에 따른 우려, SKC가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진출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바로 호남석유의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SKC의 실적에 바로 또 악화가 될 만한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집해 가시는 것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까지 이제 증설시키는 라인이 있는데 만들어내는 것이 고부가 같이 필름 라인인데 이 부분을 이제 향후에 2012년도까지 라인을 증설을 시키게 되면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 2012년 아직 먼 것 같지만 주가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상되는 순이익은 1,500억 원 정도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정도로 내년 예상되는 PER 10배 정도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000원이고 매수가가 44,800원이셨으니까 매수가 이상에서 충분히 파실 수 있고요. 지금 비중이 조금 20% 정도 되시는데 41,000원권대 조금 이상에서는 한 5%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들고 가시면서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KC 봤고요. 자, 이번에는 7911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UI에너지인데요. 40원 모자란 5,000원에 사셨습니다. 4,960원에 비중이 40% 정도 되시고요. 유증에 급락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역시나 이 UI에너지가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급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손절가를 좀 놓치신 것 같거든요. 네, 예. 일단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예. 근데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론대로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증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오히려 위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전체 시총 대비해서 유증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을 충족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이번에 유증으로 또 이제 회사에서 돈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돈으로 또 유증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지난해, 지지난해 그리고 그 지난해 실적을 보면서 그런 이제 확신을 투자자로부터 들게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시총 대비 유증 규모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주당 얼마의 발행가액이 되는지 이 세 가지 정도 부분을 보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의 경우는 두 가지 부분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체 시총 대비해서 유증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시총이 1,2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유증 규모가 700억 원이면 전체 시총의 절반 이상을 지금 유증 규모가 그 정도가 나오는 건데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적자를 지속해왔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유증을 받아내는 그
그 금액으로 또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안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택 발행가액인데 3,015원으로 발행가액이 지금 나와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3,2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현재 주가 수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건을 좀 충족시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당 발행가액 자체가 더 낮다라는 것도 투자심리에 안 좋은 영향이죠. 그래서 세 가지 부분 다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제가 뭐 항상 안 좋은 종목들 상담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10종목 사서 10종목 다 수익 낼 수 없고요. 어떤 종목은 또 손실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어떤 종목이 좀 대박이 나기도 하고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빠져나오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21일평과 이격이 좀 크게 벌어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이는 가격권대 뭐 4,800원권대를 강하게 상향 돌파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디 광구에서 이제 유전이 딱 발견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매도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진 종목이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몇 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꼭 해봐야겠습니다. 시총 대비해서 유증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성장성이 좋았었는지 등등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어요. 자, 오정 팀장님의 말씀이셨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데아티아입니다. 브라질 고속철 입찰이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데아티아이가 현재 하한가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하나구 공인님께서 데아티아이를 2,4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하한가에 사신 겁니다. 30% 가지고 계신데 매도 시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급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팀장님? 일단은 안 됐다. 다른 나라가 따내갔다가 아니라 네. 지금 연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연기를 한 이유도 살펴보니까 사실 브라질 측에서 더 많은 참여자들을 끌어들여서 가격 경쟁을 더 시켜서 조금이라도 비싼 값에 고속철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싼 가격에 고속철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크게 악재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아직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매도하셨다가 조금 더 빠지면 매수하시 이런 전략은 되는데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하셨다가 또 급락한다고 단기적에 매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그러니까 살고 팔 때마다 계속 손실이 나는 전략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데아티아이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아마 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한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이틀 동안에 접근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나기 심한 종목이랑 본인이랑 맞지 않으신 거예요. 매매를 그런 종목이랑은 이제 궁합이 잘 안 맞으신다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직장인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 매수하셨다가는 사실상 좀 크게 손실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매매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4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본전 수준이신 거죠. 좀 본전 수준이실 때 30% 정도면 매도를 하시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종목이 현재 가격권대 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 심리라는 건 좀 모르기 때문에 예. 더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도한 물량으로 사실 추가 매수라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 비중으로 이 종목에 투자하기는 좀 많으니까 절반 정도 줄이고 만약에 좀 빠지게 되면 그때 재매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데아티아이가 하한가가 조금 풀린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KNDT가 들어와 있습니다. 9,5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신 분 9987님이신데요. 손실이 너무 크시다고 꼭 좀 상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종목이네요. 네,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도 속해져 있기도 하고요. 실적 같은 부분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17억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실적이 77억 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77억 원 정도라고 이제 내년 예상되는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432억 원이니까 사실 그렇게 뭐 비싼 가격권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 종목이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도 아니고 하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많이 알려진 종목이면 저평가 종목입니다. 들고 계세요라고 할 테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싸다라는 게 이제
노출되기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려고 들어가셨으면 사실상 좀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자금을 좀 길게 돌리실 수 있는 자금이면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라인 그래도 잡아드려야 되겠죠. 일단 1차적인 손절가 라인은 지금 거의 위협 수준에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선을 딱 그어보니까 지금 가격권대인 것 같은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700원 지켜내지 못하면 시간외로 매매를 하시거나 내일 아침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면 7,000원권대를 크게 상향 돌파하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000원과 8,000원에 각각 두 번에 나누어서 매도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익을 보고 팔자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살만한 우량주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종목으로 교체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정 팀장님. 팬이 오셨어요. 7544님께서 이분은 오로라 공주님이 나오셨는데 하셨는데 오로라 공주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아, 네. 네. 누가 또 지어주셔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증시전략센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APSS의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다시 한번 지수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내린 1899포인트, 19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개인들이 이틀째 팔자에 나서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8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고요. 반면 이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하락 반전으로 돌아섰던 코스닥 지수가 다시 상승 반전, 2거래일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비해서 2포인트 정도 상승입니다. 495선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훈련 이틀째를 맞아 한미 양국군은 항모 강습훈련과 해상 자유공방전 등 고강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오늘 북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을 24시간 체제로 진행합니다. 오늘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아울러 대공방어 및 강습훈련, 잠수함 탐지 및 방어훈련, 연합기동군수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해병대도 오늘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서해 말리포에서 한국군 단독 상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이 악화돼 취소됐습니다. 아일랜드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모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오늘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아일랜드 정부와 협상에 마련한 8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그리스는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구제금융 금리는 그리스의 5.2%보다 높은 연평균 5.8%로 정해졌습니다. 구제금융 가운데 350억 유로는 파산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은행들에 투입되고 나머지 500억 유로는 정부 재정에 쓰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4년까지 150억 유로의 지출을 줄이기로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방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지방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방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올해 1분기 27.6%에서 3분기에는 12.6%로 낮아졌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업황 실사지수도 2분기 99에서 3분기 95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해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율이 3분기에 8%대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건설 수주액은 2분기 마이너스 9.3%에서 3분기 마이너스 19.2%로 감소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은 역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 건설 경기는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예, 코스피가 보합권 내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 역시 오늘은 보합권 내 등락, 조금은 숨을 죽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56원 선이네요. 지난 금요일에 20원 정도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2원 85전 정도 하락세인데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